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맡게 된 고학생입니다. 행정법은 어때요? 모든 시험에 많이 적용이 돼 있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을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민법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모든 법은 그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목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목차를 외워가면 어때요? 그 법에 어떤 체계가 잡히고, 두 번째 체계가 잡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차와 개념이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행정법의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을 배우게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행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행정은 뭐 비교 고찰 법적으로 많이 이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비교 고찰 범위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이 붙었죠. 법이라는 것은 뭔가? 그러면 법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가지 법적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네 가지 개념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바로 이 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권리를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행정법이니까 법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뭐냐? 바로 여기에 힘이라는 것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파워풀.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상대권이죠. 그래서 우리 권리라는 것은 항상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법이 주는 거다. 하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법을 배우기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을 우리가 전제 요건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권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은 권리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법이.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권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법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뭐야?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민법 211조에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 그래? 권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한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격.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대표적으로 이제 권한 그러죠. 행정 권한이죠. 권한이라는 어떤 개념을 잡고 우리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권한.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한이라는 게. 권한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죠. 권한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 권능, 권한의 개념을 잡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탄생하느냐? 권리라는 개념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가 탄생하고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탄생하죠? 의무가 탄생하게 돼.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우리가 더 유명한 바로 뭐예요? 요 법률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법률 관계가 뭐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바로 그게 법률 관계가 돼. 그러면 행정상 법률 관계는 뭐냐?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자,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 사실은 뭡니까? 요 법률 사실은 바로 법률 사실은 개개의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재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은 즉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법률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법 토론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의 의미를 잡아야 되고 제2장에서 행정법이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고 행정상 법률관계가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네 번째,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법률 사실은 즉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법률 요건은 즉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어떤 행정상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법률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제 요건으로서 우리가 권리라는 의미, 권능이라는 의미, 권한이라는 의미, 권한이라는 의미, 요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전제 요건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 서론에서 그러면 행정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인지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잡아야 돼? 그러면 행정의 의미가 뭔가 하나씩 우리가 잡아 나가보도록 하죠. 자, 행정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행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관념의 성립이라는 게 나와 있죠. 행정은 왜 입법, 사법, 비례에서 행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행정관념이 성립으로서 행정은 국가작용의 한 부분으로서 입법, 사법의 관념관계, 역사적 제도로 성립 발전된 관념이다. 그러면 입법, 사법 있으면 행정,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몽테스키의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여기에서 나오게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한 근대 입법 국가에서 비로소 확립된 개념이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념의 성립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잡아봤다면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잡아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권력 분립의 이론에서 나온 게 고전적 권력 분립 이론 이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존 노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민 정부 이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존 노커예요. 존 노커는 입법과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입법과 행정에 대해서 시민 정부 이론으로서 존 노커가 주장하는 게 바로 입법과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정권을 절전한 입법권의 우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존 노커의 시민 정보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존 노커도 노커지만 우리가 현대사의 대표적인 상급 분립으로 점자되는 게 이거죠. 바로 몽테스키에서 법의 정신에서 완료되다는 거예요. 몽테스키에서 법의 정신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상권으로 분립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호 견제와 균형, 주문의 체크 앤 밸런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몽테스키, 자, 입법, 사법, 행정, 상권으로 구분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행정이라는 게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노커 시민정부 이론으로부터 완성 몽테스키 법의 정신 요거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자, 여기에 대해서 권력 분립의 현대적 전개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죠. 권력 분립의 현대적 경계는 권력 분립의 집안의 변화와 전개로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입법과 사법이 있어요. 입법, 자, 사법, 행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입법권이 우위인 게 하나가 있고요. 사법이 우위인 게 있고 행정이 우위를 하고 있는 요 세 가지 대해서 그러면 입법권이 우위다.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봐서 이게 영국의 언 내각제가 대표적인 입법권의 우위로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어디가 많다는 거예요. 파이가 바로 입법권이 우위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권의 존립과 여기가 좌우되면서 요거는 어디에서 불문헌법 체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영국 내각제에서 나온 게 입법권의 우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권 우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문 체계겠죠. 자, 사법권 우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는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정상권은 사법법원에 관할하고 성문범법 체계에서 이혼법률 심사대가 존재하는 사법국가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법권 우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권 우위는 뭐냐? 바로 대륙밖에 독일이나 프랑스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법권 우위가 바로 어느 각제 영국이라는 걸 하나 숙제에 두셔야 되고, 사법권 우위가 관련돼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제, 대표적으로 대통령 중심 미국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권의 우위와 관련돼서 대륙밖의 국가 독일과 프랑스 요 운별 세 가지 어디가 우위냐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사상 행정법을 배우게 된 데 있어서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행정사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 업과 관련돼서는 시민정부에서 입법과 행정에 대해서 봤고요. 몽테스키에 드는 법의 정신에서 재간 관련서, 입법, 사법, 행정을 봤죠. 근데 지금 새로운 권력 분립제가 나온 게 뭐예요? 에벤스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행정, 입법, 사법을 동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에벤스타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동태적 권력 분립력을 제창하는 게 바로 레벤스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태적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태적이다, 정태적이다 이런 의미를 잡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미시, 거시 있죠. 미시라는 것은 좁게 잡는 게 바로 미시고, 거시는 포괄적으로 잡는 거죠. 다만 우리 레벤스타인에서 대표적으로 동태적 권력 분립을 잡은 게 바로 레벤스타인이라는 거. 레벤스타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한번 기억해 둘 게 바로 요거예요. 동태적 권력 분립론에서 동태적 권력 분립은 국가 기능을 결정을 하는데,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통제하는데 세 가지 어떤 동태적 분립으로 나서게 되는 게 새로운 권력 분립론을 제시한 게 바로 레벤스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 입법, 사법, 행정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정치 형태로 구분하는 게 바로 레벤스타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행정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잡아봅시다. 자,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뭐든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이라도 우리 형식적으로 행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행정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법학에서 뭐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적인 측면이겠죠. 실제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은 법학에서 절차를 의미하고 실제로는 내용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실정제도 및 조직상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을 표현으로 우리 권한을 이야기를 배웠죠. 권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법이 주는 거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을 바로 권한이죠. 그러면 입법에 대해서 입법기관에 권한을 주는 게 바로 입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권한을 주는 게 바로 행정. 이렇게죠. 사법기관에 권한을 준 게 바로 사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권한이야.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실정제도 및 조직상의 각 기관에 분배되는 권한, 이거 권한에 따라서 나누는 게 바로 형식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이라는 것은 뭐냐? 내용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행정의 고유한 성질과 기능을 표준으로 성질과 고유한 기능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미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이야기해요. 입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정립하는 것, 법 정립. 자,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고, 사법이라는 것은 법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 의미도 우리가 반드시 숙제해둬야 돼.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어떤 이야기? 권한을 표준으로 파악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는 성질과 기능을 표준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뭐에 분자하는 기관에 따라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입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관하겠어요? 의회에서 담당하겠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실적 의미 입법이고 법 정립 작용, 정립을 하는 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이거는 어떤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뭐의 행정적 측면이겠죠. 내용적 측면에
성질과 기능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형식적으로는 입법이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강의를 들 때, 형식적 입법이 뭐고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뭔지 이게 자꾸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그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라든지 여기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법원의 징계. 징계 사유는 이원이라는 것은 간장하는 것은 누구죠? 형식은 입법이죠. 근데 징계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분장과 강실과 성질과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분장하는 기간에 따라서 우리 형식적 입법, 그러면 요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 좀 보시죠. 그러면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로 2번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야. 정부에서 당당하죠. 근데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은 행정이야, 형식은. 근데 내용으로 봤으니까 실질적 입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대통령 및 각 부령의 제정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거기에 대해서 법집행작용, 영업허가라든지 특허, 아마 징그럽게 우리가 들은 게 바로 영업허가라든지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는 것은 행정심판 체결. 자, 행정심판의 제일과 통보 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요거 한번 인지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은 법원이 담당하죠. 형식적으로는. 그럼 실질적 의미의 입법으로서 대법원 규칙 제정. 요거는 자, 사법의 대법원 규칙이라는 것은 사법이죠. 내용으로 봐서는 뭐예요? 바로 제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일반급 간의 임명,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재판자격. 그러면 얘네들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대해서 이 측면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봐서 실질적 의미의 행령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내용적 측면이죠. 어는 국가 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성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학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절차적 의미다. 절차. 형식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용적 측면이다. 내용적 측면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대표적으로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바로 실체법이라는 이야기를 써주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법들이 있죠. 민법이 실체법이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설이 형식설이 있고 실질설이 있어요. 실체설.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 객관설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이라는 것은 내용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적, 주관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형식과 실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행정인데 내용상으로서 내용적 측면의 행정, 즉 국가 작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해석을 할 때, 법리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물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리 해석. 물리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물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수동대리라는 게 있고 수동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수동대리. 수동대리라는 것은 뭘까요? 받는 행위죠. 받는다는 것. 능동이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대리라는 것은 어사표시를 받는 자, 수동대리. 어사표시를 하는 자, 즉 능동대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뭐예요? 수동태가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물리에서가 물 먹은 동태 이러면 안 돼요.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받는 거고 능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리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리해석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유체해석이 따를 뿐이죠. 유체해석을 하고 확정 해석을 해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석 중에 개념을 잡을 때 물리해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해 두시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국가 작용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그러죠. 학설은
자, 긍정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소극설. 소극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설이 있어요. 소극설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면 자, 국가 적용 입법과 사업을 제한된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일본의 행정이라는 의미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입법과 사법을 뺀 나머지는 뭐예요? 행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소극설이죠. 뺀다. 그래서 공제설이라는 의미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적극설이라는 것은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으로 하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용.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적극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 공익 실현에는 목적. 여기에 대해서 공익이 실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공공복리라는 게 나중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적 실현설과 결과 실현설이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그러면 학설에서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어. 부정설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수 법학자의 견해로서 우리가 이제 양태설이 있고, 양태설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결과 실현설이라는 게 있죠.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파보면서 사법의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해서 부처적으로 행해지는 전체의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 행성적 국가활동,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설이라는 게 있죠. 법 단계설. 그것도 한번 요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요 단계를 한번 보시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요 두 번째예요. 행정의 개념 징표설이라는 게 있어. 묘사설. 행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게 행정의 묘사설. 그게 바로 개념 징표설이 행정과 사법의 구별에 유용하다. 그렇죠. 행정은 종속적 기간 계층에 의해서 수행되고 사법은 백렬적 기간 복합제에서 수행되는 거고,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요 포인트가 바로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여기에 보여서 물리 해석을 한다면 이게 뭐예요? 포인트를 잡아서 묘사설이 된다는 거야. 행정의 본질적 성격을 특정짓는 개념 징표의 발견을 통해 행정 강념을 기술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의 개념 징표설 아니면 묘사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개념 징표가 뭐냐?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 우리가 행정실현설에서 대표적으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곧 행정이다. 그러면 행정에서 끌어오는다라는 게 개념 징표설로서, 자,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 형성을 담당하는 점. 요걸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포괄적인 지도 경제를 받은 반면 광범위한 자유도 가지는 점, 다양한 법 형식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행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학자와 요 학자 보시죠. 그러면 개념 징표설, 묘사설에 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잡아요. 포인트 묘사. 자, 학자는 폴트 스토프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예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행정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개념 징표설에 대해서, 개념 징표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징표라는 것은 개념은 뭐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겠죠. 구체적인 거겠죠.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행정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의미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행정의 개념에 대한 개념 징표설에 대한 개념의 행정의 개념 징표로 볼 수 없는 것. 행정은 행정 주체의 작용이다. 작용, 개념이죠. 행정은 공동체에서 사회 형성을 담당한다. 행정은 다양한 법 형식에 의하며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 행정은 개념을 우리가 계속은 구체적으로 끌어와야 돼. 그래서 추상적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규율을 행하는 게 바로 개념 징표설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의 개념과 관련돼서 특히 개념 징표설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하나를 샘플로 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샘플 문제로 하나 꼭 잡아놔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여기 뭐라고 났어요? 자,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개념 증표서로서 그에 의하면 개념 증표로서 1번, 2번, 3번, 4번은 개념, 행정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추상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울하는 것. 이게 바로 징표, 뭐에서 드러내겠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암기를 행한다고 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개념 징표설이라는 것.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특히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미 행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행정의 개념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죠? 다른 작용과의 구별은 어떻게 될 건가? 입법과 구별되는 것은 어떻게 될 건가?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법과 구별된다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를 정립하는 점. 그건 법의 정립이 곧 입법이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에 우리가 맡겨있죠. 행정은 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 목적을 실행하는 작용. 이게 바로 행정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작용과의 구별로서 행정을 도출해보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과의 구별 이렇게 나오죠. 행정과 사법을 그러면 모든 게 비교법자리예요.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도출을 나왔다는 거예요. 비교를 우리가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민법이 있으면 뭐예요? 민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이 있겠죠. 그러면 행정법과 민법의 차이는 뭐냐? 바로 주체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다. 민법은 주체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은 주체가 국가죠. 그래서 뭐예요? 국가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 자, 그러면 민법과 공법의 차이는 민법은 사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공법은 뭐예요? 바로 공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주체의 분리에 따라서 비교법찰에서 나온다는 게 바로 민법과 행정법의 차이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민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이 있겠죠.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복지법, 요거 근로기준법. 이거는 사법과 국가, 사인과 국가의 중간 영역에 대해서 중간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비교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법과 구별해서 입법을 구별하니까 뭐예요? 행정의 의미가 뭐예요? 딱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과 구별해서 행정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법이 있죠. 그러면 행정과 사법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법질서 유지. 그러면 이거는 아까 구체적인 공익실현.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행정의 의미에서 목적에 대해서도 목적 실현설에 대해서 봤죠. 구체적인 공익실현. 사법은 소극적인 법질서 유지. 비교법찰, 사법과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본질로는 능동적인 사회 형성적 작용, 형성작용이고 이거는 수동이겠죠. 법인식 또는 법 판단의 작용이고 행정기관이 일반적 능동적 작용.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쟁송제기를 전제한 수동적 의미라는 거예요. 자, 행정에 대해서는 역할을 그러면 역할 분담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은 뭐고 자, 사법의 역할, 비교법적 고찰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간과 기간 절차에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행정은 뭐예요? 자, 재량의 여지가 있어요? 많아요? 많죠. 왜? 구체적인 공익 실현에 대해서 재량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사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엄격한 법의 규제와 기소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런 면에서 행정과 관련돼서 재량의 여지가 많고 사법은 엄격한 법의 규제가 많다. 재량의 여지가 많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공무원. 자, 공무원에 대해서 기속행위라는 게 있어.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요. 기속행위가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행위가 있을까요? 재량 행위가 있겠죠. 자, 기속행위라는 것은 법에 기속이 되는 거야.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면 법에 기속되는 게 바로 기속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법에 자유로운 게 재량 행위겠죠. 그러면 기속행위.
자, 그러면 행정법에서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이쪽 측면을 선을 두느냐, 재량 행위를 두느냐, 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법의 목적은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이게 행정법의 대이념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른 적용과 구별해서 비교법적 고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입법과의 구별, 사법과의 구별로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제일 문제점이 재량의 여지가 많다라는 것 한번 잡아두고, 사법은 엄격한 법의 규제와 기속이 많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칭의 구별. 요즘 문제가 이제 통칭이라는 게 뭐냐? 우리 대통령에 있어서 통칭의를 어디까지 통칭의를 볼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약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통칭의 구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통칭. 자, 우리 통칭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행정은 법치주의, 국민주권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작용이지만 바로 통칭이라는 이 통칭이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예요. 자, 통칭위는 정치성 있는 국가의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에 제외되는 행위, 이게 바로 통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칭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줄 건가, 이게 바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통칭의 구별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화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세 번째,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게 이제 참 그래요.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닦았죠. 형식이라는 것은 법 권장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은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봐봐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구별하는 이유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성질상 뭐요? 입법, 사법으로 볼 수 있는 작용이 포함이 있는 가득에 그들 입법이나 사법과의 성질의 차이를 밝혀주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통과하기 위한 유행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형식은 입법, 입법은 어디에서 하죠? 국회에서 하지만 내용적 측면으로 봐서는 실질적 행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4번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을 잘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오늘 별표 하나 놓고 문제도 우리가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행정법을 대두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형식적 의미가 뭘까?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뭘까? 이걸 부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하나를 내놨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우리 연습을 하고 일단 개념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봐봐요. 자, 여기를 보죠.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형식이죠. 형식. 자, 그러면 형식적 행정. 그러면 형식적 입법인데 형식적 행정, 형식적 사법이라는 게 이렇게 도표를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실질적 입법은 법정립이야. 법정립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강력하죠. 법을 집행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행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이라는 것은 법을 전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질 입법이라는 것은 법의 정립, 법을 정립,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법을 집행하는 게 뭡니까? 행정, 법 집행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이라는 것은 법을 선언하는 게 바로 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입법, 입법부에서 하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 형식적 행정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사법은 바로 사법부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 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형식적 입법, 바로 법률 제정이죠. 입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 입법으로서 법 정립도 바로 법률의 제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형식적 입법, 형식적 행정이죠. 그러면 실질적 입법은 어디에서 해요? 바로 행정 입법은 국회에서 하게 되죠. 법 정립은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부가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중에서 초보자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긴급 명령, 대통령령, 행정행위. 원래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때요? 내용으로 봐서는 입법이지만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되겠죠.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 입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초보자들은 우리가 요 의미들이
약간 혼란을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이걸 연습을 해놓고 행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별표를 하나 해놓고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죠. 자,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놓으세요. 예제와 관련돼서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나, 행정에 속하나, 행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봅시죠. 행정심판의 재결은 어때요?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심판이니까 사법이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미로서는 형식적 의미의 뭐가 되는 거죠? 행정이 된다는 거야. 행정심판은 행정의 의미가 있죠. 그럼 이발소 영업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발소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후드하죠. 그러니까 실질과 형식의 의미에서 행정을 볼 수 있고 법규 제정에서 법규 명령 제정에서는 뭘까요? 실질적으로는 법규니까 입법이 되겠죠. 형식으로는 행정이 되겠죠. 분당의 징발 정부 요거에 대해서는 실질적 의미든 형식적 의미든 행정에 속하겠죠. 그런데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을 한번 보죠. 요거에 대해서는 실질적 의미는 행정이야. 그런데 형식적으로 봐서는 입법에 해당되죠. 왜? 자, 국회 사속 공무원이 임명을 하게 대해서는 요거는 입법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게 정답은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것.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 혼돈을 가져온다면 요 문제를 하나로 해서 샘플로 잡아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법 우리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